안녕하세요. 요즘 개인적으로 봐야 할 리포트도 많고 오랜만에 저녁 약속도 있었고 해서 저번 주에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최근에도 시장은 계속 횡보장이었죠. 지수는 거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개별주 장세고요. 특히 실적 나온 종목들과 21년 실적이 기대되거나 시장이 확장될 것이 가시적인 종목들 위주로 지금 상당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횡보지만 기업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좋은 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마 시장과 상당한 격차를 벌리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짜 장이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오늘은 이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지주사 전환 이런 주제의 영상이 조회수 폭망이란 거를 아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고 올해 이슈가 이게 많을 거거든요.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면 이런 거 안 했을 건데 저도 그냥 취미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DL이랑 DLENC가 지분 수합, 그러니까 현물 출자 유상증자 공시를 냈죠. 그리고 SK텔레콤도 지배구조 전환하겠다고 기사가 났고요. 올해를 끝으로 지주사 전환에 따른 조세 특례 적용이 일몰되기 때문에 올해 이런 이벤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주사 전환이 구조로 보면 되게 간단하고 쉬운데 구조를 모르고 보면 뭐가 뭔지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이걸 왜 하는 건지, 해서 누구한테 좋은 것인지, 지분 수합은 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실제 투자에서 기회가 보이겠죠. 이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니까 인적 분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올린 분할 관련 영상 여기 링크해 드리는데요. 이걸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도 그렇고 지금까지 올린 영상도 그렇고 게시판 글도 그렇고 제가 취급하는 것들은 100% 완전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이 책에 전부 다 자세히 나오는 이야기고요. 기사나 리포트들 인용하는 것들도 전부 그냥 증권사 홈페이지나 네이버 같은 데 가시면 다 있어요. 투자는 지식을 얼마나 찾느냐, 갖췄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지식이나 사실을 단순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사실을 비밀스럽게 나만 먼저 비공개적으로 알아야 투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최근에 유독 그런 글이나 영상 혹은 핸드폰 광고 메시지가 자주 오죠. 특급 정보 있으니까 이거로 투자하면 월 몇 % 수익 보장한다고요. 그래서 가입하라, 월 100만 원 주고 하면 자기가 리딩 해주겠다 이런 거 많아요. 저한테도 제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가 진짜 지겹게 오더라고요. 아무튼 투자를 할 때 저런 특별한 내부 정보 혹은 비밀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100%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의 흐름과 그 안에서 기업의 역할, 밸류에이션, 내가 줄 수 있는 가격,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영상이나 게시판 글에 100% 완전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도 누구나 이런 지식이나 리포트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투자 수익 내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상한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이야기 드릴 지주사 전환 이거를 이해하시면 지주사 전환하는 회사들이 내는 공시나 행동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질 투자 기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주사 전환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뭔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면서 회사가 주주를 위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제부터 이야기 드릴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보실 때 어떤 큰 틀을 놓고 보셔야 하냐면요. 지주사 전환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과정이다 라는 틀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순환 출자는 악이고 지주사 전환은 선처럼 써놓은 기사들을 많이 접해서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지주사 전환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대주주입니다. 일반 개인주주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인주주가 손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대주주가 왜 유리한지 그 과정을 팩트 기반으로 정확히 봐야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분 수합, 그러니까 현물 출자 유상증자 내용도 나오게 돼요. 진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주사 전환은 회사나 그룹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 구조,
대주주 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큰 틀에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게 오히려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바로 해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대주주가 레인메이커고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 회사는 주력 사업으로 과자를 만드는 제과업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소소하게 과자 봉지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레인메이커는 항상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회사에 대한 지분이 20%밖에 안 돼서 경영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높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묘수로 지주사 전환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지분이 거의 배로 올라가거든요. 지배구조가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지분 수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단순화시켜버리겠습니다. 자, 지주사 전환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인적 분할과 자사주예요. 자사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사주는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회사가 사는 것이죠. 취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결권이 없고요.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가 지주사 전환에서 지배구조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 이거 진짜 쉬운 거니까 한번 쭉 보세요. 자, 레인메이커는 지배구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A사는 분할 결정 이전에 틈틈이 사놓은 자사주로 총 주식의 20%를 보유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좀 높죠. 지주사 전환의 첫 단계는 인적 분할이에요.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게 되죠.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이유는 뭐 사업회사 효율성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래야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숨겨져 있던 자회사의 히든 밸류가 드러나면서 개인 주주들에게 뭐 유리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A사는 주력 사업인 제과업을 인적 분할해서 B라는 회사를 신설하고 제과업을 이쪽을 담당하도록 신설했다고 해볼게요. A사는 지주회사인 동시에 과자봉지 만드는 사업을 가져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했으니 그림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이 나오겠죠. 레인메이커는 A사 지분도 20% 가지면서 B사 지분도 20% 가져가요. 그리고 A사는 자사주가 있었는데 인적 분할로 B사가 탄생하니까 당연히 B사 지분을 20% 보유하게 되고요. 인적 분할하게 되면 기존 A사 주주들이 B사 지분도 A사 지분 비율만큼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이거 이해 가죠? 그리고 A사가 가진 B사 지분은 더 이상 A사의 자기 주식이 아니니까 의결권을 부활시키겠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레인메이커의 지배구조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불안하긴 똑같이 불안하죠. 20%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묘수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DL과 DLENC가 한다고 하는 지분 수합이에요. B사 주주에게 A사의 지분과 B사 지분을 바꿀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A사가 그 주식을 찍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에 응하는 대가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회사가 정한 비율에 따라서 B사 지분을 내면 A사가 유상증자한 주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현물출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거 안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지주사 지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지주사가 투자회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회사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막 엄청나게 배당을 하고 주주 친화에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그러면 지주사도 매력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지배구조를 위해 설립한 지주사는 그야말로 지배용인 경우가 많고 자회사 밸류 또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어서 지분만큼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입장에서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지주사 주가가 높아야 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지주회사가 가진 사업 자체도 빈약하거나 없으니까 사업적으로 나오는 모멘텀도 빈약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사업회사 지분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A사를 통해서 지배하면 되기 때문에 A사 지분만 많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주주는 A사, 즉 지주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현물출자 유상증자로 A사 지분을 줄 테니 사업회사인 B사 지분과 바꾸자는 제안은 개인 주주에게 뭐 애당초에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에요. 개인 주주들은 A사 인적 분할을 통해서 그 A사, 지주회사와 B사, 사업회사 주식을 모두 들고 있긴 하지만 개인 주주에게 더 매력적인 것은 사업회사인 B사거든요. 그래서 저런 스왑 제안, 그러니까 현물출자 유상증자 제안에 주로 응하는 물량은 대주주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스왑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유증 비율이랑 주가 비율 따져서 지분율 막 뭐 교환 비율 구해야 하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되니까 1대1로 교환이 된다고 가정하고 단순화시켜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유상증자니까 유증에서 교환 비율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교환을 한다고 놓고 이해해도 똑같습니다. 조금 과도한 단순화인데 어차피 개념과 과정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 뭐 직접 구하고 계산하고 이럴 필요 없이 이 과정만 머리에 넣으면, 아니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과정을 머리에 넣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돼요. 자, 레인메이커가 가진 B사 지분 20%, 20주를 주고 원래라면 A사가 유상증자한 지분을 바꾸겠죠. 근데 가정으로 유증 없이 그냥 교환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레인메이커가 A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20주를 받게 됩니다. B사 주식 20주를 주고요. 그러면 레인메이커가 가진 A사 주식은 40주가 되고 지분은 총 100주 중에 40주를 가지게 되니까 40%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A사 자사주예요. A사는 자사주 20%, 그러니까 2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인적 분할을 통해 그 비율만큼 B사 지분 20%, 그러니까 20주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B사 지분 20%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레인메이커한테 B사 지분 20주를 추가로 받고 A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 A사 자기 주식 20주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A사는 자기 주식이 다 없어진 상태로 B사 지분 40%가 되고 레인메이커는 B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A사 지분 40%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냥 나누고 다시 섞는 과정을 통해 레인메이커의 불안했던 지배구조가 단단한 지배구조로 재탄생하는 과정이죠. 지주사 전환은 거의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1대1로 맞교환된다고 가정을 했지만 현실은 유상증자에서 현재 주식 가격을 보고 지분을 교환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주주는 자기가 가진 주식이 비싸게 평가받는 상태에서 바꿀 대상이 되는 주식이 싼 게 좋겠죠. 그래야 내가 가진 주식으로 확보해야 할 주식을 더 많이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사가 눌리고 사업회사 주가가 비싸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막 무슨 게시판에 나오는 것처럼 작업을 쳐서 주식시장에 물량을 막 던지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진 않겠지만 사업회사의 장기 비전과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사업회사 밸류에이션을 들어 올리려는 노력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대주주만 좋을 것 같은 과정에서 개인주주와 상생하는 그림이 간혹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주사가 가져간 사업회사 중에 그간 다른 회사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굉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그 회사 가치가 물 위로 드러나면서 개인주주에게도 분할 전 시총보다 분할 후에 합산한 시총이 더 커지면서 종합적인 이득이 되기도 하고요.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붙어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런 자회사의 히든밸류가 시장에 나오도록 계획을 같이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분할까지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1박 2일을 해도 모자라니까 이번 영상은 이런 개념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아마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배구조 전환이라든지 지주사 전환, 뭐 현물 출자 유상증자, 그리고 지분 수합 이런 것들은 다 무리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큰 틀에서 이거를 머리에 집어넣고 뭐 이해를 하신 상태로 리포트나 공시 같은 거 보시면 편하겠죠.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